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440대에 머무르면서 오늘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거래일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0선을 넘어 강보합으로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446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업종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0.47%대로 빠지고 있고 오늘 현대차와 포스코 같은 경우 1%에서 2%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2분기 연결 실적 분명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계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진의 매물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정리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방어해줄 만한 매수세 없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늘 코스피가 쉬어가는 모양새지만 소폭 하락에 그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장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오늘 또 우리 시장 상황 어떤 내용 전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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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도 마감까지 김도원 앵커와 함께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1.35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451.41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제너럴 일렉트릭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또 미국 정치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모두 약세로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전 거래일인 지난 21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사상 최고가로 장을 마치면 지난 2007년 5월 세운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과 같은 기록을 내며 역대 최장기간 상승 행진 신기록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전 거래일보다 1.99포인트 오른 678.59포인트에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양장지수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서로 흐름이 달리 나와주고 있지만 보합권 수준의 강세 흐름 또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만큼 상승 전환의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우리 시장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오전장에서 또 들썩이고 있는 특징주들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이름 올렸는지 지금부터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재차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2분기 반도체 초호황인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증권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 7,996억 원, 또 2조 9,71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72.54%, 영업이익은 556.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 단기 및 장기 그림이 모두 긍정적이라며 단순 디램의 가격뿐 아니라 보다 큰 그림에서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2.11% 상승세 보이면서 7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이 호실적과 자회사 가치 부각의 4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2,941억 원,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각각 컨센서스보다 2%, 0.7% 높은 수준이라며 3분기에는 290억 원, 4분기에는 305억 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자회사 PMC텍의 가치가 부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36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PMC텍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18억 원, 343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09% 급등세 보이면서 19,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동부증권은 비아트론이 중국 BOE와 맺은 디스플레이용 장비 수주 계약을 발판으로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부증권연구원은 지난달 수주가 확실시됐던 BOE B7, PH2와 PH3용 PIC 장비에 대한 계약은 구매 의향서를 받은 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한 4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비아트론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아트론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98% 밀리면서 2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유니슨 살펴보겠습니다. 풍력 터빈 업체인 유니슨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으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안이 실천되면 유니스는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경쟁력 있는 풍력 터빈 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문 정부는 계획 입지와 이격 제한 완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유니슨이 개발 중인 풍력단지가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민간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과 연계해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에 상쇄 배출권을 확대 인정해준다면 풍력 등에 대한 투자가 본물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유니슨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슨은 현재 5.5%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4,4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힘스입니다. 힘스가 하반기 디스플레이 시장 호황 기대감에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의 고사양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사들의 스펙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스마트폰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형 LCD 패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업계에서는 대형 패널의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2014년 7.55%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힘스는 OLED 장비 업체로 지난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 현재 시각 힘스의 자세한 지수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스 12.73% 오름세 보이면서 37,200원으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연구원은 이날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1만 9천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거 해외 시장의 빠른 투자로 고성장세가 예상됐지만 또 지금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따라 국내 법인 매출의 성장세 둔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로 국내 브랜드샵 고객사의 실적 부진에 따라 올해 코스맥스의 한국 법인 매출은 8.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였던 코스맥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9% 하락세 보이는 코스맥스 거래가 10만 3천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 구간 지수 흐름 정리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오전장부터 들썩였는지 특징주로 6종목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장 흐름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 또는 약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12%가량 떨어지면서 244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름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현저히 작습니다. 0.21포인트가량 오른 676.7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마감까지 어떤 장세로 장을 마칠지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우리 시장 업종별 흐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봤을 때도 등락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이 번갈아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승폭 두드러지는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이 2%가량 지지부진한 와중에도 강한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주가 일제히 상승한 데에는 정부의 통신비나 강행 부담이 이어지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보편 요금제 도입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통신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2.59%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KT 역시 2%대 강세, LG유플러스가 1.58%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업종지수 상승률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상승폭 보이고 있는 종목은 오뚜기 종목입니다. 최근 오뚜기는 일명 가뚜기라고 불리면서 착한 기업 이미지로 주가가 연이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소식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6.71% 상승한 7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철강, 금속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가 2%대로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여전히 2%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동국제강 그리고 한국특수연강에서 4%대로 주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운수 장비 업종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4%대로 떨어지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2%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IT 부품 업종에서 2%대 업종지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보 종목이 3%대로 주가 오르고 있고 트레이스 종목, 시노펙스 종목 그리고 세로닉스 종목 순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비금속 업종도 1%대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포스코 캠텍이 여전히 3%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행남 생활건강 종목도 5%대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 IT 하드웨어 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폭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오늘 게임주들의 약세로 디지털 업종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67%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4%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고 게임빌 같은 경우 2분기 영업 적자 전망에 역시 4%대로 주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파티게임즈와 네오이즈 그리고 룸투코리아와 조이시티 등 오늘 게임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기기 업종도 1%대로 빠지고 있고요. 종이 목재, 기타 제조,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2,152억 원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421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반된 모습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23억 원 소폭 담아주고 있고 기관은 212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99억 원, 기관은 94억 원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JT 종목입니다. JT는 삼성 세미콘덕터와 9억 6천만 원 규모의 MBT 분류기 2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29%에 해당합니다. SNU 종목입니다. SNU는 중국의 원구 테크놀로지로부터 증착 장비를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금액은 2,270억 달러로 지난해 매출의 44%에 해당합니다. 본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퓨전데이터 종목입니다. 퓨전데이터는 유니와이드 테크놀로지와 36억 7,900만 원 규모의 전자화폐 시스템 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1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사무개발 종목입니다. 사무개발은 한일건설과 고속국도 제14호선 건설공사에 토공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352억 3,830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12.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JT 종목입니다. JT 오늘 전거래일 대비 0.44%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가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NU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92%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SNU 종목, 오늘 현재 전거래일 대비 245원 상승하면서 5,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퓨전데이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13%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퓨전데이터 종목, 전거래일 대비 500원 오름세 시현하면서 1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무개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7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5,220원까지 상승했던 사무개발, 지금 전거래일보다 40원 상승한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5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6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618억 7천만 원으로 9%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5% 증가한 29억 2,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SKC 코오롱 PI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C 코오롱 PI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444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3.4% 증가한 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이즈항공 종목입니다. 하이즈항공은 올해 2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1.7% 증가한 2억 1,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5% 증가한 101억 9,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CS 윈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34.9% 증가한 114억 1,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2% 감소한 829억 1,600만 원이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순이익은 7.3% 줄어든 124억 1,9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공시 있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포스코 엠텍 종목입니다. 0.58%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5원 상승한 2,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C 코오롱 PI 종목입니다. 오늘 1.29% 오르며 강세 시현하고 있는 SKC 코오롱 PI 종목, 현재 27,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 중에 있습니다. 하이즈항공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0.76% 밀리면서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S 윈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4%가 증가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3%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950원 내린 3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확인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마감 동시효과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하이트 진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3%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장 마감 준비합니다. 23,250원 마감 예상되고요. 아모레지가 1.14% 오른 13만 3천원에 동아지질 종목이 6%대로 오르며 14,000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무려 17%가량 급등합니다. 13,7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3.73% 오른 16만 7천원에 GK일 종목이 1.12% 오른 22,5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카이라이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요. 16,75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대그린푸드가 2.25% 오른 18,200원에 대덕전자 종목이 4.39% 오른 11,900원의 마감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LS 산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4%대로 주가 오름폭 시현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2,500원 오른 56,20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보화재가 0.99% 오른 81,300원에 그리고 이수화학 종목이 4.11%가량 오름폭 시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보합권에서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또한 오늘 0.9%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장을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먼저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치는 종목, 세원물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 치솟으면서 만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SPG 종목이 2.28% 오른 7,180원에 SNK폴리텍 종목이 2.16%가량 오르면서 4,965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팅크웨어 종목이 4%가량 상승한 12,6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2.49% 오르면서 1,300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4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수급 흐름 그리고 업종별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최근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올 하반기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질주에 가려있던 코스닥의 우호적 투자 환경이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보인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주 회복 여부가 하반기 코스닥의 대세 상승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21일 676.60포인트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3일부터는 7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강세에 지수 600선을 지키는 것마저 버거워 보인 3월에 비하면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장에서 소외되기는 했지만 코스닥도 나름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은 단연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12일부터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2,92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4구간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코스피에서 차익을 실현해 충분한 실탄을 마련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하려면 가격과 수급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금 역시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인 코스닥의 여건상 외국인 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지속해서 유입되지 않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서머랠리는 결국 펀더멘털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에서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주, 특히 시총 상위권인 셀트리온, 메디톡스, 휴젤과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관건으로 보이니까요. 투자할 때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맞췄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출발 직후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후 계속해서 하락세로 거래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06% 오른 2451.5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0.11% 상승하면서 677.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664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 기관은 1,437억 원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90억 원 담아줬고 기관은 228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매수 우위 보이면서 마쳤는데요. 외국인은 740계약, 기관은 247계약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칩니다. 오늘 장중 내내 바람 불을 켠 만큼 장 마감에도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요.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늘 소폭의 오름세 보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수준의 오름폭 계속해서 유지하면서요. 오늘 마감까지 677선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전 살펴봤던 것과 같이 오늘 통신업에서 가장 강한 업종지수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강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오늘 통신주들이 그에 대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2.52%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고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SK텔레콤은 3%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KT 역시 오늘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2.5%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오뚜기의 선전에 힘입어 음식료업이 1.57%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뚜기 종목은 장 막판에 7%까지 주가 상승폭 높이면서요. 79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 창고업, 의약품업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이 상승불 켜면서 장을 마쳤고 반면 오늘 소외된 업종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7%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했고 그 밖에 운수 장비 업종, 종이 목재 업종, 서비스 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먼저 상승 탄력 좋았던 업종 IT 부품 업종입니다. 2%가량 상승불을 켰고 오늘 출판 매체 업종과 비금속 업종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의 상승 탄력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불을 켠 업종 1%대 웃도는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한 디지털 업종 눈에 띄고 있고요. 정보기기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도 1%대 낙폭이 나와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업종별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오름세 기록했던 종목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18.45% 상승세 보이면서 13,8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삼익THK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11.97% 오름세 시현하면서 22,45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10.96% 상승한 45,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 대성산업이 9.9% 오름세 기록하면서 4,22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DIC입니다. 8.26% 상승한 1,7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하락률 컸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STX 중공업이 2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요. 13.79% 빠지면서 만원으로 마감했고 AJ 렌터카가 6.7% 하락한 1,450원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6.58% 내림세 시현하면서 34,05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 현대시멘트가 5.26% 빠진 27,0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동양네트워크입니다. 5.22% 내림세 기록하면서 2,27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5.21% 하락세 시현하면서 1,365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컸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EM넷과 세원물산인데요. EM넷은 3거래일 연속 오른 끝에 5,490원으로 기록했고 세원물산은 만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매직마이크로입니다. 매직마이크로 20.92% 급등하면서 994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옴니텔입니다. 옴니텔 17.74% 상승한 5,840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 NSN 가장 오늘 하락폭 컸습니다. 10.79% 빠지면서 6,780원으로 마감했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8.83% 하락한 1,290원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